영업의 품격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제가 제목을 보고 좀 호기심이 많이 들었고요. 영업 달인의 비책 노트를 공개하다. 삼성전자 영업수장들의 숨겨진 노하우 찾기. 표지는 아주 깔끔합니다. 네, 김현철님 저자이고요. 1966년생, 91년에 삼성전자 입사를 해서 2012년 상무이사, 2020년은 전무이사, 2023년에 자문역 전환 부사장. 예, 이렇게 나옵니다. 차례를 보면 제 1장 혁신의 첫걸음. 혁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 2장 장사에는 법칙이 있다. 제 3장 매장을 생물처럼 만들어라. 4장, 5장 꼰대와 MZ의 차이. 혹시 꼰대는 아니십니까? 네. 내용을 한번 열심히 읽어봐야겠습니다. 영업에 어떤 기술이 나올까요? 궁금합니다. 영업의 품격. 구성은 먼저 1장 혁신의 첫걸음, 고객 만족 경영. 2장 판매 혁신을 통한 장사의 법칙. 3장 불안 극복을 위한 혁신의 정석. 4장 영업 고수들의 혁신 노하우. 5장 셀러리맨으로 롱런하기까지입니다. 책을 선택할 때 제목이 눈에 띄어서 고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 책도 그러합니다. 심플하면서도 영업에 어떠한 품격이 담길까를 궁금하게 했습니다. 사실 업무를 함에 있어서 영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사업, 가게를 운영할 때도 음식이나 물건의 품질만큼이나 성패를 가르는 것이 영업입니다. 세분화해서 마케팅, 광고, 홍보 이런 식으로 나뉘겠지만 목표는 많이 판매하는 것이고 그렇게 수익을 창출하는 겁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해서 영업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소득이 수직 상승하기도 합니다. 저자는 삼성전자에서 30여 년간 몸담으면서 본인이 만들고 경험한 여러 사례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가서 1년을 못 버티고 나오는 이들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순전히 본인의 노력으로 임원까지 올라갔다면 대단해 보이기도 하지만 다사다난한 순간들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소수가 높은 직급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오래전에 청소기를 구입하고 고장으로 AS를 신청했습니다. 방문한 기사님이 엄청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덧붙여서 다른 도움도 주어서 상담원이 전화 왔을 때 고민 없이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먼저 고객 만족입니다. 판매에서 끝이 아니라 관리에 있어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에 충분히 만족해야 다음 구매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생기면 그것이 확고한 불신이 되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소비자들은 적어도 그런 경험을 한두 번 이상 보통 해본 적이 있어서 더 신중하게 되는 겁니다. 삼성 같은 대기업은 이미 잘 알려져 있어서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만 사후 처리나 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실망은 그만큼 더 크게 와닿는 법입니다. 가전 매장이 딱딱한 느낌을 받을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귀찮기도 하고 편하게 온라인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장에 방문하고 직접 확인을 해야 해당 브랜드에 대한 구매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방문율을 높이기 위해 별다방과 꼬사미 가구를 같은 건물에 입점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커피도 마시고 가구도 구경하는 선택지가 다양해지니
판매율은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점은 대기업이니까 가능했던 일이 아닌가 합니다. 그 장점을 10분 살린 거긴 하지만요. 오랜 연륜과 회사의 큰 기여로 몸바쳐 일하신 분이고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TV 사업에 주력할 때는 주말 밤낮 없이 일했고 부하 직원들이 기꺼이 잘 따라주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한 회사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는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상당수 감소했습니다. 휴무일이 별로 없이 회사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면 그것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고 봅니다. 영업은 생각보다 다양한 것들을 품고 있습니다. 친절한 행동 하나가 파급 효과를 낳기도 하고 치밀한 구상이 들어가야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일에든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책에서 인상 깊은 부분을 읽어볼게요. 과거 전자유통은 H마트를 필두로 집단 출점이 원칙처럼 되어 있었다. 삼성스토어는 H마트의 30% 정도밖에 매출을 내지 못했다. 그래서 과감히 독자 노선을 가기로 했다. 그 중에 가장 큰 자신감은 삼성 서비스 센터였다. 삼성스토어가 산꼭대기로 가더라도 휴대폰 서비스는 반드시 받으러 올 것이라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시범 케이스가 삼성스토어 연수 송도점이다. 삼성만 단독으로 출점했고 인근에는 땅이 없어서 절대 경쟁사가 따라올 수가 없다. 출점 이후 송도점은 여전히 장사가 잘 되고 있다. 앞서 말한 송도에서 인천으로 나오는 딱 2개 다리 중 가장 번화한 다리를 건너면 그쪽에 입점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도 삼성스토어를 H마트 근처에서 분리하려고 노력했다. 왜냐하면 당사가 없어지게 되면 H마트가 장사가 더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출이 축소되는 결과를 보였기 때문이다. 결국 H마트 때문에 삼성스토어가 먹고 산 게 아니라 삼성 서비스 센터가 H마트를 먹여 살렸는지도 모를 일이다. 학창시절은 돌이켜보면 엄청나게 많은 추억이 남아있다. 모든 사람이 그럴 것이다. 중학교 3년이 그러하고 고등학교 3년은 더욱 쿨하다. 친구들과 여름에 캠핑 간 기억, 눈이 온 날 눈싸움하며 놀았던 기억, 축구야구 경기하던 기억들 등 무수히 많은 추억을 안고 산다. 그러나 직장은 좀 다르다. 3년 정도 근무해서는 아주 우수하거나 좀 뒤떨어지거나 구별해 낼 수가 없다. 한 10년 정도 다니고 과정 정도가 되어야만이 훗날 한 인물 할 수 있을지 겨우 보이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말을 빙빙 돌리느냐 궁금할 텐데 대학의 선택은 고등학교 3년간의 세월로서 결판나지만 직장은 입사하고 근 20년의 세월로서 결정이 난다. 학창시절이 100m 단거리 육상이라면 직장생활은 42.195km를 뛰는 마라톤 같은 게임이다. 직장생활하는 동안 한 번 정도는 나를 이끌어줄 행운 같은 선배를 만나게 되어 있다. 만약에 못 만났다면 내가 지지리도 복이 없구나 생각해야 한다. 만약에라도 그런 행운의 선배를 만나게 된다면 그 시간은 모든 베팅을 다 해야 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같이 오래 근무하고 싶더라도 대기업에선 보통 2, 3년이면 그 사람과 헤어지게 된다. 따라서 진짜 실력이 뛰어난 훌륭한 선배를 만났다면 그 2, 3년간은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야 한다. 잠도 덜 자야 하고 집에도 덜 있어야 하고 오로지 일로서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내가 직장생활을 하며 훌륭한 선배를 만나거든 평생 한 번 오는 천운으로 생각하라. 비록 몸은 고달파도 미래를 담보한다고 생각하라. 지금 이 순간은 앞으로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터이니 말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영업사원은 아니지만 영업적인 능력을 키우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만 어려운 스킬이기도 합니다.